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2달간이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9월이 특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의견 한번 봅니다. 최근에 가격이 코인도 그렇고요. 왜 떨어졌나 봤더니 이제 미국의 주식이 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이제 그 우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거 거의 한 근 2년간 계속 듣고 있는 것 같죠. 나스닥이 한 3% 정도 떨어졌다. 최근에 발표된 제조업 경기 지표, ISM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50 이하가 되면 침체가 우려된다라고 하는데 50 이하로 나왔죠. 그래서 좀 쪼그라든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미 9월 증시 첫날 엔비디아가 무려 9.53%가 그러니까 하루에 좀 날아간 거죠. 또 시총 380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여기서 또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이 됐다. 코인은요, 이런 것들의, 그 이유는 사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어찌됐건, 코인도 그러니까 이제 가격 상승에 베팅한 사람들의 담보가 다 청산이 됐습니다. 무려 비트코인과 솔라나는 82%가 넘고요. 이더리움은 91.5%.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사실 좀 더 많이 이렇게 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크립토 피어 앤 그레이드 그러니까 이제 공포 탐욕 지수 있죠. 이게 지금 최근에 26, 27 정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25 이하로 가면 극단적 공포거든요. 사실 이거는 비트코인 지표입니다. 비트코인이 27인데 제가 봤을 때 알트코인 공포 지수를 누가 만든다면 10 이하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알트코인이 더 많이 떨어졌죠. 8월에 이더리움 온체인 대출 청산. 그러니까 이더리움 담보로 맡기고요. 돈을 빌립니다. 특히 이제 아베나 이런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빌리는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 청산됐답니다. 그도 그럴 게 8월 가격이 전월 대비 이더리움이 22%가 하락했거든요. 이더리움 가격이 급락하면서 연쇄 청산이 발생한 겁니다. 은행 없는 은행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디파이입니다. 은행이 없는데요. 은행으로서 기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예금, 적금, 누구는 돈을 빌려 대출을 받고 누구는 해주고 이자 수익을 서로 누구는 이자를 내고 누구는 이자를 받습니다. 이런 게 다 디파이에서 가능하거든요. 근데 디파이에서 담보가 사실상 이더리움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맡기고 돈 빌려가고 근데 이더리움 가격이 폭락했죠. 그러면 이제 돈 갚으라고 이제 압박 들어오는 거죠. 이거 부동산으로 치면 뭐냐면 이게 경매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가격이 올라가 있으면 담보도 이제 잡고 돈도 많이 빌려도 그런 대로 괜찮은데 가격 떨어지면 당장 내 돈 내놔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자, 코인 시장이 단기적으로 매우 안 좋죠. 힘들다, 죽겠다, 끝났다. 이게 so natural 한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어제 영상에 이런 댓글들이 이제 달렸다 제가 보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힘들면 당분간 차트 안 보고 있으면 돼요. 70 넘은 할머니도 버티고 있다. 간혹 포트폴리오 조금 조정까지 하십니다. 부디 힘내세요. 70 넘은 할머니께서 이렇게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게 저한테도 너무나 큰 도전이 되거든요. 대단하십니다. 저도 열심히 해볼게요. 깨어있는 분이시네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공감합니다. 그 밑에 이제 68세 조금 더 이제 젊은 할머니께서 담담한 마음으로 지루한 하락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금융 시스템의 대변화를 흥분된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보면 내 용량만큼의 비트코인을 가진 게 분명하네요. 전 사실 조금 감동 먹었습니다. 아,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이제 나이는 정말 제가 보니까 숫자입니다. 70 이하로 좌절 금지입니다. 농담이고요. 어떤 분은 17년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해서 마이너스 99%. 제가 이거요. 경험을 안 해봤음 말을 하지 마. 라고 농반 진반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경험하신 분들 꽤 있어요. 채굴 회사에 투자했다 몽땅 잃었고 ICO 투자했다가 또 다 잃어봐서 이거 실패를 좀 많이 하신 거죠. 멘탈 갑이하지만 지금 됐고 살아남았고 제가 이겼으니 지금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처럼 지금 많이 단단해졌다.
이제 응원 댓글도 달리는 거죠. "최고다." 당연히 속상하셨죠. 그래도 뭐 이제 "응원하겠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감동의 도가니 탕이고 뭐 안타까움도 있지만 지금 살아남으셨다고 하니까 이제 잘 되시기를 좀 응원을 하는 마음이 있죠. '아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전 들었고요. 저는 50대 아줌마입니다. 코인 투자하면서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약간의 희열을 주고 쭉 지루한 장이지만 약간의 희열은 아마 올해 3월 달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겠죠. 앞으로 세상이 기대가 됩니다. 잊지 마세요. 코인러는 코인이 없는 게 더 불안하다. 제가 한번 질문을 또 던집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똑같이 하락이 어렵지 않습니까? 다 같이 힘든 구간이 맞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지금 뭐 하락을 피했습니까? 요리조리 피해갔으면 이분들만 쏙쏙 피해 놓고 하락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이분들은 뭐가 다르다는 얘기가 될까요? 이게 어떤 분들은 막 욕을 하시면서 이제 떠나가신 분들 사실 많거든요. 뭐가 다를까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뭐 이분 책은 그냥 다 보시면 좋습니다. 대중의 히스테리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 훈련을 거듭해야 하고 냉정한 것을 넘어서 냉소적이어야 한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전 이거 너무 공감되거든요. 이게 대중이요. 그 소위 말한 대중심리, 군중심리를 이긴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이것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훈련. 훈련이라는 것은 이게 막 즐겁고 재밌고 항상 신나는 게 훈련이겠습니까? 전혀 아니겠죠. 냉정한 것을 넘어서 아예 그냥 냉소적이어야 된다. 그만큼 자기만의 뚝심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는 지금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제가 이분들 댓글을 가져왔지만 아마 더 있으시겠죠. 제가 보니까 최소 한두 번이고요. 3 번, 4번 이상 쓰디쓴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지만 지금 투자에서 뭐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큰 패배를 맛보신 분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구든지 실패하잖아요. 포기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포기 안 하신 거죠. 다시 도전하신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가 볼까요? 죽기 살기로 공부하시면서 준비하셨다. 조금 속된 말로 칼을 가신 분들이요. 어떻게 아냐?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이분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긴 것 같긴 합니다. 칼을 갈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기회가 오면 그걸 잡을까요? 못 잡을까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놓칠 수 있을까요? 확률이 매우 높아졌을 것이다. 반면에 뭐 저주하고 끝났다. 나는 뭐 누구 탓하시면서 나가시는 것도 글쎄요. 그렇게 해서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자, 친리플 변호사 존 디튼이 매사추세츠 공화당이 예비선거 승리를 했다. 지금 상원의원 선거에 나갔습니다. 존 리튼은 친리플 변호사였는데 총선에서 누구랑 맞붙냐? 엘리자베스 워런, 그 미국 민주당의 상원의원 있죠. 반코인의 대명사 이분과 맞붙는답니다. 앞서서 리플과 이제 암호화폐 정치 후원의 슈퍼팩인 커먼웰스 유니티 펀드 이런 슈퍼팩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 후원의 로비 단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누굴 지원했다? 반코인, 엘리자베스 워런 당연히 지원 안 하겠죠. 존 디튼을 위해서 100만 달러, 85만 달러. 뭐 우리 돈 한 20 몇 억을 후원하겠다. 참고로요. 11월 5일에 미국의 대통령도 뽑는데요. 국회의원 같이 뽑습니다. 총선도 지금 동시에 치러지거든요. 누가 이길지 아직 모르죠. 근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이 정치 후원의 로비스트들이 지금 이제 소위 말한 친코인 인사들이 좀 투자를 그 정치에 후원을 많이 했거든요. 누가 후원했냐면요. 리플, 서클베이스, 코인베이스, A16Z 이런 코인 관계자들이 후원을 해서 슈퍼팩을 만들고요. 친코인 인사만 지원을 합니다. 반코인 인사는 오히려 뭐 부정기사 쓰거나 해서 탈락시키려고 하거든요. 확률적인 걸 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100% 밀면 다 간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뭐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확률적으로 대선 총선 후에 친코인 대통령, 친코인 국회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리플 CEO가 해리스가 대통령 돼도 규제의 칼을 빼든 게슬런 이제 끝이다. 나 돈 걸었어라고 얘기했던 거 말씀드렸죠. 이게요. 리플 서클, 뭐 코인베이스, 제미니, 여기 거래소들, A16Z
그 실리콘밸리의 제일 큰 코인 투자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돈 내서 정치 후원금을 냈잖아요. 그러면 이들 뭐 이제 그 임원급의 인사들의 관계자 발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뭐라고 했냐? 이번 대선 결과가 상관 있다 없다? 없다. 상관 없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의회가 구성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 대통령, 국회의원 누가 되든지 상관이 없대요. 어차피 친코인일 거라고 합니다. 가만,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인데 대통령이 누가 돼도 상관없다? 벌써 이제 1년도 더 된 기사죠. 블랙록 관계자 이게 채용 담당자예요. 이 밑에 보시면 이 영어로 나와 있는데 이게 한 우리 돈 한 1,300만 원이면 상원 의원 한 명? 야, 엄청 싸. 이게 지금 이제 속옷까지 적혀 있어요. 그냥 상원 의원 그냥 1,000만 원이면 살 수 있어. 지금 이런 발언을 한 게 실제로 이게 유출이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블랙록에서 그 사람 뽑는 사람이거든요. 인사 담당자인데 미국 정치인은 돈으로 살 수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좋은 비즈니스 기회다. 여기서 이 친구도 얘기하네요. 누가 대통령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누가 대통령의 지갑을 쥐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네요. 후보를 매수할 수도 있고 상원 의원 1,300만 원. 지금 당장 50만 달러, 한 6억 정도 주면 아무나 상관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상적이죠. 그들은 모두 내 손아귀에 있는 것이다. 블랙록이 막대한 자금으로 글로벌 사회에서 상당한 권력과 영향력을 당연히 행사하죠. 자본주의인데 자본이 킹왕짱 지금 신 대접을 받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리플, 서클, 코인베이스, 제미니, A16Z 모두 한 배를 탔습니다. 누가요? 블랙록, 뭐 피델리티, 월가 금융이 되겠죠. 이게요. 주식 투자를 하시건 코인 투자를 하시건 연준과 블랙록에 대해서는 빠삭하니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면 아마 힘드실 겁니다. 자, 비트코인 반감기 랠리 사이클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제 4년 주기 거의 이제 끝났다. 16년이 마지막이고 지금 다르게 가던데 좀 올랐어야 되는데 떨어졌고 떨어질 때 올랐잖아. 코인이 이제 가뜩이나 지금 좋지 않은데 이런 말 들으면 사실 좀 그럴듯합니다. 4년 주기 이제 그 반감기 사이클 4년마다 올랐다 떨어졌다는 이제 끝이다. 사실은 이거는 뭐 팩트나 행동은 아니죠. 이건 사실 주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비트코인 답답한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다. 뭐 SOPR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차트상 데스 크로스가 관측이 됐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올해는 뭐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내년을 기다려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4년 반감기 뭐 사이클이 끝이다라고 하면 이런 말들이 저는 잘 설명이 안 될 거라고 봐요. 아까 그 리플 CEO 빵형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누가 되든 상관없고 캔슬러는 어차피 끝이다. 어차피 답정너다. 이제 친코인 국회의회가 구성될 것이다. 이제는 지금 암호화폐 폰지 사기범으로부터 이제 뭐 1,800달러 이제 코인 압수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사법 조치를 취한 건데 보십시오. S 있습니까? 이제는 CFTC가 방송에 좀 더 자주 나오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니 사실 저는 몇 개월만 지나도 코인에 점점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이 활용 점정은 미국에 계류 중인 여러 가지 친코인 관련 법안들, 핏 21 법안, 뭐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 법안이 통과되면 또 이제 대선을 기점으로 물밀듯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말 바꾸기 기존에도 많이 있었죠. 최근에 서클, USDC 스테이블 코인 부사장도 지금 한국에 왔나 봅니다. 한국에서 파트너십을 논의 중에 있다. 한국 뭐 게임 회사와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고 파트너십 맺었다고 합니다. 바이낸스가 블록체인 결제 시장이요. 2030년까지 53조 원이 아니라요. 53조 달러. 이거는 뭐 6경, 7경 원. 뭐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라는데요. 토큰화 미 국채 시장이 지금 이제 20억 달러. 이제 RWA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폴리곤 랩스의 임원이 RWA 시장은 30조 원이 아니라 30조 달러. 이거는 우리 돈으로 하면 4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기회가 이제 막 시작이라고 하고 있는데 제 눈에는 이제 막 모락모락 김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신규 자산 시장이 이제 막 떠오르고 있거든요. 가격이 좀 떨어지면 당연히 기분 나쁠 수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방향성 아닙니까? 이 확실한 방향성에 내가 베팅을 하고 있냐, 아니냐, 얼마나 했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미국의 법원에서 암호화폐 폰지 사기 지금 그 이제 벌금을 매긴 거죠. 이 친구들이 OHM, 뭐 클리마라고 하는 뭐 저는 이제 처음 들어본 이런 코인을 샀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코인들은 지금 제가 이제 들어보지도 못한 지금 이 코인이잖아요. 상품이랍니다. 증권이 아니라네요. 그리고 누구 관할이다? CFTC의 관할이다. 사실 수년 전부터 뭐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월가의 금융기관들은 XRP 있잖아요. 이거 화폐라고 분류를 끝냈어요. 이거 이제 구글에 아마 영문 기사 쳐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소송이 다 눈속임이었다는 거죠. SEC가 뭐 비트코인 말곤 다 증권이다. 뭐 미등록 증권이다. 뭐 소송도 많이 했었잖아요. 주장을 했는데 결론은 이미 나 있어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70% 이상은 다 코인이요. 상품이라니까요. 주요 관할 기관이 SEC가 아니고 70% 이상이 상품이면 당연히 CFTC가 관할을 하는 게 맞죠. 이게 결론이에요. 이미 답정 납니다. 근데 SEC가 이제 워낙 그 회방 역할을 너무 잘 수행을 하고 있다 보니 사람들이 속는 거죠. 이게 이미 확정이 답정 너고 답이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죠. 이게 현실화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까지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겠냐, 얼마나 인내할 수 있겠냐. 이게 쉬우면 다 돈 벌게요. 다 뭐 경제적 자유, 다 수백억 부자 됩니다. 세상 그런 게 있습니까? 없겠죠. 톰 리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미 대선 끝날 때까지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이 친구는 뭐 항상 상승을 외치는 사람 중에 하나죠. 뭐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앞으로 8주 안에,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달 안에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투자자는 조심하긴 하지만 하락세에 매수할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건 이 사람 의견입니다. 뭐 주식 쪽에서 뭐 리포트하고 이제 돈을 좀 굴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오른다고 하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 뭐이 사람 개인적인 의견이 되겠죠. 자, 4분기를 앞두고 9월에 미리 매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었다. 이제 10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 비트코인 항상 올랐기 때문이다. 뭐 2019년 이후로는 뭐 거의 뭐 145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다. 한마디로 이제 9월에 좀 사는 거 나쁘지 않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4분기에 FTX 이제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거든요. 근데 자꾸 SEC는 이거 코인으로 돌려주지 말라고 계속 압박 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금으로 상환을 좀 더 많이 할 겁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현금으로 할 텐데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채권자에게 현금으로 이제 지불을 하면 파산한 거래소가 보유한 코인을 팔아가지고 160억 달러, 뭐 우리 돈 한 20조 원이 넘어가거든요. 큰 돈을 채권자에게 현금으로 나눠줄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의 변동성이 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FTX에서 언제 코인을 팔고 현금화하는지를 알려줄까요? 지금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4분기에 근데 지급을 하려면 지금 사실 이미 팔았어야 돼요. 3분기에는 팔아야 뭐 4분기에 지급을 할 수 있겠죠. 이걸로 또 한번 뭐 이제 4분기 가서 뭐 퍼드를 생성할 수도 있지만 이거 이제 뭐 JP 모건 같은 경우 항상 거짓말을 한다라고 보시면 제가 볼 땐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진실과 거짓을 섞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JP 모건은 현금을 주면 이 사람들은 이 현금을 줬기 때문에 다시 코인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가 될지 모릅니다. 또 퍼드가 될지 아니면 또 현금 받고 코인 살지는 모르지만 뭐 4분기 뭐 이래저래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특히 10월 달은요. 역대 비트코인 10월 달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달은 초록색이 굉장히 많았던 달로 유명합니다. 뭐 기대를 뭐 품어봐도 나쁘진 않겠다. 근데요, 결국 투자는요, 결국은 선택하는 겁니다. 결국 선택에서요, 베팅을 하는 건데,
이 베팅이라는 의미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위험 없으면서 고위험, 고수익률 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사기라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뭐를 선택하냐? 결국 그러니까 이제 타임 프레임은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장기냐, 단기냐의 뭐 이건 이제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상승을 할 거야? 아니면 하락이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현금 들고 관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워런 버핏이 뭐 200조 이상 들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기다렸다가 상승에 배팅을 한다는 얘기겠죠. 둘 중에 하나다. 상승에 만약 코인 가격이 뭐 4분기 아니면 뭐 내년 1분기, 2분기 계속 오를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 떨어질 때마다 주우시고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하락할 것이다. 이제 끝났다. 상승장은 이제 하락장의 초입이다. 지금이라도 팔고 떠나시면 되는 거예요. 하락이라고 정말 확신하신다면. 큰 결정이잖아요. 이런 거 이제 내리실 때 첫 번째로 공부를 많이 스스로 해 보셔야 됩니다. 이 뭐 그 기본적인 용어부터 해가지고 이게 쉽진 않거든요. 코인도 처음 입문하실 때 기본적인 공부를 스스로 하시고 다른 사람 뭐라고 하는지 뭐 유튜브도 좋고 책도 좋고 잘 하셨다 들으셨다가 최종적인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거죠. 이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수익이 나도 내 수익이고요. 손실이 나도 내 손실이죠.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지식이 조금 쌓이면요. 충만해지면 이게 그냥 대충 뭐 나 알아 이게 아니고 진짜 이 메커니즘과 아 세계가 진짜 이렇게 돌아가네. 이게 점점 지식이 쌓이면요. 이전까지는 안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쌓이면 아까 우리 구독자 70세 할머니, 68세 할머니 분들은 제가 보니까 거의 확신이 저보다 더 오히려 충만하신 것 같거든요. 이분들처럼 상황이 뭐 그러든 말든 떨어지든 말든 인내하실 수 있고요. 심지어 다른 사람을 격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구독자분들이 이 생존을 다 하시면 좋겠지만 다는 불가능합니다. 다수가 생존을 하셨으면 하고요. 성공을 하셔서 진짜 이 시간의 자유, 뭐 돈이 있어야 시간의 자유를 누리겠죠. 자유를 많이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